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신살에서 역마살이라고 있는데 역마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일반 사람들이 병지, 병지라는 것은 잘 몰라도 역마살이다 하면은 역마살은 누구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특히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이러한 부분은 많이들 이렇게 들어봐서 친숙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역마살은 일간의 병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12지 신살에서는 역마살이요. 또 12포태법에서는 12운성에서는 병지에 해당이 된다.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상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역마살이란 누구나 들어봤을 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저것 잘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역마살을 타고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마살은 인간의 활동성을 상징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성분이다. 역마살을 떠돌이 장사꾼의 살성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역마살은 인간의 활동성에 해당되므로 도로의 신이다. 즉 해운 항만청도 역마살이고 비행기도 역마살이며 철도와 도로 그리고 자동차 또는 움직이는 인간의 발, 타이어, 엔진 등도 역마살이며 인터넷 또한 움직이는 물상이기 때문에 역마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좌오묘유는 손으로 하는 일과 정신계에 관련이 된다면 인신사의 역마는 인간의 발에 해당하고 움직이는 물상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좌오묘유는 내적 활동에 관여하고 인신사에는 외적 활동에 관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좌오묘유는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가꾸고 인테리어 디자인 이러한 부분이라면 이 역마살은 인신사의 역마살은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즉 좌오묘유의 실내 장식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자재가 필요하고 그 자재는 인신사의 역마로 사오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역마살은 포태법의 병지에 해당하는데 현대사회는 세상의 흐름 전체가 역마지살에 해당한다. 역마살이 도로에 해당하는 외에도 인공위성, 인터넷 시스템, 정보통신 분야, 도로건설, 고속도로, 전기통신 등이 역마살에 관련이 깊다. 역마는 삼합오행의 변지에 해당하고 상충방인 지살을 충하여 수동적 변화에서 능동적 변화로 바뀌는 작용이 역마살이다. 간목은 사화가 식신이고 역마살이며 을목은 자수가 편인이며 역마살이고 병화는 신금이 편제로서 역마살이고 정화는 묘목이 편인으로서 역마살이고 정묘일주 일지효신인데 이것을 역마로 분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묘목 자체가 역마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묘목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이 정화는 밤중을 상징하기 때문에 밤중에 꽃자랑, 내 몸 단장, 즉 다시 얘기해서 묘목은 나의 의식주 성분으로 의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복이나 화장이나 또는 얼굴 가꾸는 것이나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누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화는 틀리죠. 요 신금이 역마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신금 자동차 역마를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상이다. 이 정화는 요염하게 있는 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역마라도 틀리다. 그것이 아까 수많은 여러 종류의 역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이 병화와 같이 신금, 식신이 역마요. 기토는 묘목 편관이 역마라고 그러는데 누차 얘기를 했지만 무기토 일간은 좀 더 틀리다 그래요. 그리고 경금은 해수가 식신으로 역마이고 신금은 오화가 편관으로 역마이고 임수는 임목이 식신으로 역마이고 계수는 유금이 편인으로 역마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역마살은 삼합오행의 병지에 해당이 되고 상충방인 지살을 충하여 수동적 변화에서 능동적 변화로 바뀌는 작용이다. 즉 지살은 외부적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활동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외부적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면 역마살은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움직여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살은 이사나 출장 등 내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수동적으로 부모의 명령에 유학하는 것이라면 역마살은 나 자신의 내일을 향해서 더 좋은, 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해당한다. 지살은 수동적이므로 반항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싫던 좋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역마살은 능동적이므로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움직임으로 변화 변동이 되기에 이사, 정근, 출장, 유학 등 또는 부부 이별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의지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고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만약에 지살이 부부 이별을 한다면 상대방의 이별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나의 어머니가 네 처 보기 싫다 이별해라, 또는 여자가 나 그 첫사랑 애인 만났으니까 당신과 헤어지겠다 하면서 이별하는 것, 내지는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의 권유에 의해서 이별을 하게 된다. 가령 차 사고가 났다면 역마살은 내가 가서 애끼지 못한 상황으로 들이받는 것이요, 지살은 상대방이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틀리다, 이 부분 차이점이. 그래서 똑같이 지살이나 역마살이나 움직이는 것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내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라. 그것을 능동적과 수동적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살에 이사를 한다면 집주인과의 불화 또는 정근, 재개발, 장기 출장 등으로 이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역마살에 이사를 한다면 새로 집을 사거나 별장, 휴양지 등의 스스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된다. 아니면 여기에서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집세를 갖다가 얼마를 올려달라고 해서 못 올려주기 때문에 더 싼 집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지사론의 차를 바꾼다면 교통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꾼다거나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살이다.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마살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내 차로 들이받아 나는 사고로 내 돈 물어주는 것이지만, 지살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내가 사고를 당하고 오히려 차를 바꾸고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이 된다. 이것이 능동적과 수동적의 차이이다. 그래서 역마지살이 이처럼 움직임 변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신사에는 생지이고, 생지의 우는 새로움, 시작, 지나간 일에 대한 변화 변동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게를 하고 있다면 실내 장식을 새롭게 하거나 업종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로 변화가 된다. 지살이라면 누가 나를 이 옷 입으면 예쁠 것 같아 하면서 사서 입혀주는 것이요. 역마살이라면 내가 내 돈 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 입는 것이 된다. 그래서 수동적과 능동적 변화의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적 성분, 외적 성분이 또 여기에서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또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시게 되고, 수동적 변화와 능동적 변화 이 부분은 내충이냐 외충이냐 외적 환경이냐 내부적인 환경이냐 이러한 부분, 이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재성 역마가 일지와 합의되면 국제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봐가지고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라. 이 부분 일일이 내가 설명을 이걸 다 해주는 것도 뭐가 있고, 그러나 신살론 끝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명 또한 관성역마가 일지와 합의되면 국제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때 내가 합해서 가는 것인지 합을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인지 파악이 중요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남자가 나를 좋다고 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남자가 나를 좋아했을 때 또 내가 남자를 좋아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뭘까요?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별론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또 저 사람 나를 별로인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각각 다 틀리다고 그래요. 이 부분의 성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적 성분과 외적 성분의 변화다. 내충과 외충의 변화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의 변화다. 그래서 식상 성분도 내적 성분과 외적 성분, 이미 십신론에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쪽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머리에 지진이 날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재성역마는 회의 재물이고 관성역마는 해의 직업이며 인수역마는 해의 학문이므로 외화 획득이나 해외 추업, 해외 유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남자는 역마살이 재관 합신이고 여명은 역마살이 관식 합신이라면 해외 자손, 호녀라 자식을 낳는다고 추리한다. 역마살이 형충이라면 한평생 분주하고 교통사고, 골절, 신액, 재앙이 따르게 된다. 천간역마는 변동이 빠르고 지지역마는 느리지만 대체로 신속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역마살의 특징이다. 역마와 망신살이 겹치면 관제, 망신, 노상, 망신을 겪는다. 합을 해서 귀신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역마살이 생황하고 귀신이라면 대마로서 음기응병과 외교수완이 좋고 재성동주라면 외화 획득의 현모양처와 인연이다. 그러나 역마가 사절되었거나 귀신이라면 병마로 취급을 해서 병든 말과 같다 그래요. 일간의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병든 말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살이 타양객지 서러움이 많게 되고, 만약 재성역마가 흉신이라면 남명은 악처 인연으로 당주를 패망시키고 도망가는 악인연을 만나며
가난하다. 외국 관련 직업은 역마지살이 재성, 관성, 인수 등의 오행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역마가 관살국이나 식상국을 형성했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두려운데 신강명식보다도 신양명식이 더욱더 두렵다. 역마살은 방송 매체,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분야도 역마지살과 관련이 깊다. 전자, 전파, 유성, 광통신과 관련이 있는 목화오행과 목화통명을 오행의 역마지살과 대비하여 사주를 감명해야 한다. 역마살의 세년에는 신규사업, 변동, 이사, 이동 여행, 해외여행 관련 문제 등이 생기고 그러므로 급하게 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역마살이 형충이 되었다면 허리 부러진 마림으로 발복하기 힘들고 척추 디스크가 염려되며 역마공망은 병든 말로 보며 신체 질병이 많고 노년에는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척추 디스크 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전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부자 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예전에는 상당히 소나 말 한 마리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에 해당이 되었다 그래요. 이러한 상태 그러기 때문에 사주의 역마가 말이다 또는 내지는 반한살이다 또 양인살이다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말탄 형상이죠. 그래서 말로 많이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한 것과 같다. 그것은 말로 비유를 한 것은 활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로 비유를 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신금이 명식에 하나가 있고 대세운에 2개나 3개로 늘어날 때 반드시 뼈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2~3개의 신금이 모여 자형살이라면 양금살상으로 통변하게 된다. 실제로 신금이 2개가 모였다 그래서 자형살은 아니지만 이것을 자형살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 2개가 모이면 양금살상으로 통변한다. 그러므로 교통액이나 뼈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신금 외의 관련된 육친도 참고해야 한다. 역마살이 귀신이라면 평생 안정 찾기가 어렵고 타양객지하고 주거 변동, 직장 변동 및 바쁘기만 하고 소득이 공허하다. 그러나 시신작용이라면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재물의 융통력이 출중하다. 즉 재물의 융통력 이 부분은 전편 공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역마살이 시신이라면 이러한 사람들 이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 막아야 할 돈이 뭐 매덕인데 이러한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빨리 융통을 해야 된다. 그때는 역마살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어? 같은 직원들 저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재물 능력이 아주 융통력이 출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성이 뛰어나므로 사방팔방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재성역마가 시신이라면 일찍부터 재물을 축적하며 인수역마를 의지하는 경우라면 해외 학문도 되겠지만 일찍 고향을 떠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사회의 역마살 중에서 임목은 자동차, 사화는 비행기로 표현하고 신금은 자동차나 열차, 해수는 해운항만청 배로 비유되며 영업사원은 역마가 있어야 하고 역마살이 귀신인 사람을 영업사원으로 쓰면 회사가 번창한다. 연지역마는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선대조상은 상인이기 쉬우며 연지가 형충이라면 조상이 타양객사했다고 본다. 월지역마는 동서를 내 집과 같이 다니며 사업한다고 하지만 부모 형제는 월지충이라면 타양객사했다고 본다. 월지역마가
월지가 역마이기 때문에 이미 병지다. 그러기 때문에 무력하다. 일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라 그래요. 그래서 일지 역마가 귀신이라면 풍류, 주색잡기에 능하고 이성 문제로 연문구설을 일으키며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를 즐겨한다. 부부 이별 사별에 양손에 술병 들고 슬피 우는 영혼이 왕래하므로 마음 붙일 것이 없다. 부부궁이 분리하고 외정이 발생하고 이별 사별수도 있게 된다. 시지 역마는 동서득자하는 상으로 동가숙 서가숙하며 양방에서 자식을 생산하지만 자식과 이별하고 객지에서 자식이 내 영혼을 찾게 되는데 시지 역마가 귀신이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경우 식상과 관성이 역마망신이 합신이라면 사통도주 외정 득자한다. 즉 식상과 관성이 역마망신이 합신되었다면 사통노주 외정하고 득자하고 사통도주를 하게 된다 그래요. 자, 사주에 시신역마가 인수정관 식신이 되면 활동성이 많고 재성이 역마동주라면 많은 재물을 득제하고 생황에 있으면 일찍부터 재능을 겸비하여 외교관이 된다. 평관이 역마동주라면 고생하고 합신되었다면 사통도주하며 식상역마를 도식하면 수복을 잃게 된다. 일시지에 역마가 나란히 있거나 합의되었다면 이민 가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역마에 해당하는 자손은 키우기 힘들지만 성장한 후에는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경금의 역마살은 해수 역마이니 돼지띠 아들이나 딸 손자가 그러하다. 자신 사주의 역마살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다시는 만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발발거리고 도망가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처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 번 헤어졌다면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역마살은 항상 이동 변동이 많으며 타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신병신행을 조심해야 하며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밖에서 먹는 밥이 많다. 어떠한 직업이나 학술을 익히는데 나와 첫 인연이 되는 사람은 역마살띠가 대체로 많고 회사 또는 직장에 입사를 한다면 사장은 제살띠이며 소개자는 역마살띠가 많다. 중대한 일을 발생시키는 자 역시 역마살띠가 된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밀과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셔요. 그래서 해수가 재성역마라면 물가, 강가, 바닷가, 배에서 이성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임목이 재성역마라면 습이 많은 곳이나 차중연애에 해당하며 목화가 같이 있으면 동남아시아 쪽에 해당하고 수목이 같이 있으면 동북아시아에 해당하는데 상대 사주의 역마일진의 사주 간명은 이사, 분가, 소식, 출장, 이민, 여행, 가출인, 유괴 사건 등으로 문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 오늘은 역마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12지 운성에서 병지에 해당하는 병지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